안녕하세요. 설룸TV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지수와 주택 구매력은 개선되었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및 넘쳐나는 공급 물량으로 집값 향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거시경제 등 각종 악재로 집값이 반짝 상승 후에 하락할 것인지 예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데이터들을 통해서 향후 집값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보다 0.07% 오르며 8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5월 넷째 주 이후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방은 3주 연속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0.09%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18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KB부동산 매매 전망 지수를 보겠습니다. KB부동산 매매 전망 지수는 전국 6,00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해서 0에서 200까지 지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전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8월 기준으로 기준점 100을 넘은 10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상승과 하락의 균형점인 보합권에서 이번 달에는 상승하겠다는 전망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전망지수가 매월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KB부동산에서 선도아파트 50지수를 매달 통계하고 있습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중에서 세대수와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하여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국에서 세대수가 많으면서도 고가인 대장아파트 전국구 탑 50을 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개의 리스트 중에 대부분 알고 있는 서초구 반포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강남의 음마아파트, 도곡렉스, 압구정 현대, 송파 헬리오시티, 잠실주공 5단지 등이 포함됩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보다 전국구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 아파트들이 가격의 흐름을 리딩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이 움직이면 그 뒤이어 서울 주변의 이급지들이 함께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1.22% 상승하였고 역시 5월 이후 4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구매력도 개선되었습니다. KB 아파트 담보대출 PIR은 올해 1분기 14.5에서 2분기 12.7로 낮아졌습니다. PIR이 뭐냐면 KB국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중간 소득을 가진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값을 낸 주택 구매력입니다. 쉽게 말해 PIR이 12.7이라는 것은 소득 전체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2.7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집값이 싸졌거나 혹은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사람들의 주택 구매력 수준이 높아졌을 때에 PIR 숫자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겠지요. 지금의 트렌드는 우리들의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빠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3년 2분기의 서울 PIR 12.7은 20년도 4분기에서 21년 1분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회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택가격 전망도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 전망 CSI는 8월에 107로 6월 이후 기준값을 넘었습니다. CSI는 심리지표로 기준값 100을 넘으면 주택시장에 대한 시장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8월 기준 107은 주택시장에 대한 시장 기대 심리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지표들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회복과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3,006건으로 전월 3,591건보다 60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0월 559건, 최저치를 찍은 후 꾸준히 증가했고 4월에 3,000건을 넘어서면서 아파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6월 3,849건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둔화되면서 매물도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총 매물수는 71,226건으로 6월 평균 65,000건보다 약 10%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표와 같이 정리하면 매매 전망 지수, 구매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거래량은 줄고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급매물이 소진된 후 호가가 오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괴리가 커지고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세는 주춤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 및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의 절대값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뒤 버블7의 직격탄을 맞아 2010
2012년도에 부동산 부양을 위한 완화 정책들이 쏟아졌던 시기 수준보다도 거래량이 현재는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하락은 98년 IMF 이후 최대 낙폭의 이슈가 있었던 특이한 시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2년도 부동산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래량 반토막, 세종시대, 하우스푸어, 깡통전세라는 말들이 기승을 부렸던 시즌입니다. 최근 기사와 정말 유사하지 않나요? 부동산 시장은 돌고 돕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본격화된 부동산 시장 회복세의 1등 공신을 규제 완화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올 1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2월부터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LTV 70%까지 최대 5억을 빌려주는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도 출시했습니다. 거래량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와 같은 완화 정책을 총동원해서 집값 살리기 나섰기 때문에 집값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년도에 부동산 부양을 위해 발표되었던 정책들입니다. 하반기에 부양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부분에 다주택자 취득세 2%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아직 현 정부가 풀지 않은 최대의 카드라고 볼 수 있지요. 아직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12년도만큼 얼어붙지 않았거나 나중에 카드로 꺼내질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매매 가격 지수, 매매 전망 지수, 아파트 담보대출 PIR 등 매수자의 구매력이 회복 및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규제지역 해제, 청약규제 완화,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부 부동산 완화 정책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겠지만 현재까지 발표한 정책보다 임팩트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상승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체 거래량은 줄고 급매를 제외한 매물은 쌓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은 시세와 호가 간의 갭이 크지만 호가는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호가가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이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시점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악화, 국민 소득 및 수출 감소, 부담스러운 금리 등을 감안하면 국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만 오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거나 투자한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지표 분석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